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의 신혜식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레전드가 다 모였습니다.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은 나라를 구하는 레전드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바로 그 레전드가 다 모였습니다. 바로 한성주 장군님, 윤용 교수님, 그리고 우리 주옥순 대표님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모였으니까 정말 뿌듯하고, 네. 정말 무기가 하나씩 있잖아요. 그 헐리우드 영화 보면은 하나씩 다 무기가 있는데 네. 다 방송을 하시잖아요. 예. 예? 다 개성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자, 먼저 우리 윤용 교수님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네. 연장자시니까 예. 차례대로 예. 방송 소개도 좀 해주시고. 뭐, 예. 제 욕쟁이로 많이 소문이 나 있는데, 예. 근데 그 일반 방송에서는 뭐 안 부르나요? 절대 안 부르죠. 예. 주 여사님, 네. 또 한 장군님 부릅니까? 안 불러요. 안 부르더라고요. 안 부르죠. 그다음에 신 대표님 예. 안 부르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정말 불러주셔서 예. 정말 너무도 기쁘고 이제는 여기 하시다가 뭐 중간에 끊어버리는 거 없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이 진정한 정규 방송입니다. 네, 진정한 진정한 정규 정규 방송. 진정한 대한민국의 언론, 예. 여러분들 종편을 끊으십시오. 그리고 이리 오십시오. 네, 이렇게 개인 방송에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해야 나라가 삽니다. 네. 자, 교수님이 방송에서 드르륵,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네, 드르륵, 이 인기잖아요. 예, 아니 뭐 그냥 이렇게 하면서 몸을 싹 틀으면서 드르륵 해야 이게 멋지게 이게 됩니다. 네, 근데 예. 저는 그 강조하는 게 이게 총알이 아깝다는 거를 늘 강조해요. 그러니까 사실 드르륵 하면서 진짜 그렇게 죽이라는 게 아니라 총알도 아까운 놈들, 벌써 죽었어야 될 놈들. 네, 이렇게 이제 그런 뜻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말씀대로 정말 총알도 아깝다. 그런 표현은 안 듣고 네. 과격하다, 네. 세다, 뭐 이런 그 좌파들의 공격이 있지만 아유, 지금 굉장히 부드럽고 또 독립유공자의 칠촌 예, 조카. 조카분이시잖아요. 네, 네, 예, 그러니까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오늘 이 기회에 네, 네. 자세하게 그 족보를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누굴 좋아하냐면은 이렇게 희생하는 사람. 예. 정말 저는 존경합니다. 네. 예, 자기를 아낌없이 던지는 사람. 정말 존경하고, 그래서, 촛불 집회에 가보면은 완전히 국민 다 짓밟는 거. 정말 대통령을 아주 찢어 죽일 듯이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저는 그래서 싫어하거든요. 네, 태극기 집회에 가보면은 정말 이 70세, 80세 된 분이 노구를 이끌고 이렇게 오셔서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그리고 또 제가 그 태극기 집회에 가면은 손이 제 주머니 속으로 쑥 들어요. 네. 이게 뭐죠? 그러면은 5만 원짜리 지폐를. 예. 정말 눈물겨워요. 네. 저도 그런 거 좀 봤어요. 네, 저도 네. 집회 나가면은 쑥 들어와요. 저도 보면 네, 5만 원짜리 지폐가 있더라고요. 네, 네. 끝나고 나면 한 2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일반인들 같으면은 네. 손이 쑥 들어오면 이거 뭐 왜 이래 이런데 요즘은 들어오면은 그러는데 그게 맨 처음에는요. 네. 되게 이제 한 처음 집회 시작할 때는 쑥 들어오면 20만 원 정도 있어요.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확실히 집회가 오래되다 보니까요. 이제 쑥 들어오면 보통 뭐가 있냐면 사탕, 초콜릿, 지나면 사탕, 초콜릿이 네네.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집회가 오래되다 보니까 네. 국민들도 아무래도 힘드시죠. 네. 그래서 참 그 애국 활동 하시는데 여러 가지 그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인터넷에 있어서 그 유튜브 방송, 네. 유튜브 방송과 관련돼서 선구자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아이, 네, 하여튼 예, 구치원 TV 하면은 뭐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 저건데 신의 한 수가 사실 구치원 TV를 굉장히 그 연구를 했습니다. 네, 네. 아, 뭐 방송을 하나 하려다 보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지? 이렇게 해도 비슷하고 저렇게 해도 비슷한데 짧고 간결하고 뭐 임팩트가 있어요. 그래서 뭘 베낄까 하니까 그 요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요소를 좀 베꼈죠. 그래서 저한테는 스승님과 같은 분입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성주 장군님. 야, 사실 그 윤영 교수님이 1세대 그 유튜브의 그 과격함을 보여줬다면 한성주 장군님은 그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확 들어오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늘 그래서 맨 처음에 아니 윤영 교수님이 저 정도 얘기하면 한성주 장군님은 내일 법원에 가시는 거 아닌가 이 정도로 깜짝 놀랐는데 장군님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평상시에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 시국을 생각하면 이 나라의 이 운명이 경각에 달렸다라고 생각하니까 국민들을 일깨워대니까 제가 하여튼 본의 아니게 욕설을 퍼붓고 강성 중에 강성이 돼서 우파 중에 맨 오른쪽에 선 것 같습니다. 근데 무지개도 결국은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같이 있어야지 무지개가 그쵸. 되듯이 우리 우파도 저쪽 중간에서부터 오른쪽까지 다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래도 위안을 삼는 건 윤영 교수님이 두루룩 해갖고 3명만 잡아서 죽이면 이 나라 이제 평정이 된다. 뭐 이렇게 해주시니까 저도 격려가 됩니다. 그래서 한성주, 예. 저는 이제 한성구 장군님이 직접 운전을 하시고 그러고서 이제 지방에 한 두세 번을 갔는데 그렇게 온화하세요. 성품이. 저는 진짜 네. 깜짝 놀란 게요. 예. 방송 보고 나서 같이 한번 지방의 집회를 다녔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 한성주 장군님은 진짜 장군 출신이 아니에요. 네. 뭐 권위가 대단한 거죠. 군에 있을 때. 네, 네. 근데도 불구하고 짐도 직접 나르시고. 네. 그리고 저 하루는 내가 기도를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그 응답을 해주셨다. 그러시면서 직접 그 집회를 한번 주도해야 되겠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흘 만에 그걸 실행에 옮기시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실천요. 예, 그 실천력과 그 용기와 정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장군다우신 분이다. 제가 그렇게 참 감탄을 했습니다. 제가 신의 한 수에 대해서 한 말씀 예. 드리고 싶은 것이 겁납니다. 아니 저는 우리 신혜식 대표님을 존경하는데 이 인터넷 방송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일깨운 우리 또 장본인 중에 한 분이신데 신의 한 수라고 하는 이 이름이 아주 대단한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신을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한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의 수로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His Story,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도 신의 한 수의 스토리인데 지금은 계엄령의 시대라고 봅니다. 이 계엄령에 불을 붙인 사람이 이제 234명의 국회의원들이 작년 12월 9일 날 이제 불을 붙였죠. 네. 마치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탄압해 갖고 10가지 재앙을 받듯이 이제 그 불을 붙인 것이 234명의 국회의원들이고 이것을 이제 평정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저는 황교안 고난대행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한 수가 뭐냐? 그것이 이제 계엄령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 한 수에 제가 계엄령을 신의 한 수로 이제 소개하는 이 시간을 주셔서 오늘 참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진짜 아닙니다. 저는 뭐 교수님이 계엄령 얘기할 때마다 굉장히 공감했어요. 네. 정말 필요하다. 대한민국이 지금 국가 난동 사태
내란 사태다. 이거 잡아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법적으로. 아, 계엄령은 사실 거기에 대한 대안과 답인데 이 계엄령이라는 그 뉘앙스가 주는 이 느낌이 군사 독재 시절에 굉장히 사람을 탄압하고 억압한다. 이런 느낌들이 국민들한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 이거 뭐 군사 독재 시절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사람들의 오해가 있어서 안타까울 그런데 뿐이죠. 뭐냐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네. 독재를 얼마나 멋있게 했어요. 맞아요. 네, 그분이 독재를 안 했더라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계 10대 강국이 됐겠습니까? 맞습니다. 독재를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정말 그래서 숭앙을 받는 거고, 바로 그 독재를 아주 나쁘다고 이렇게 혐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완전히 박정희 대통령을 아주 인간 이하로 만드는 그런 무리들, 이거는 정말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좀 순화된 표현으로 개발 독재. 진짜 먹고 살고 이런 게 정말 힘들었던 시대에 박정희 대통령의 이러한 그 개발 독재가 아니었으면 국민들이 깨어났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래서 독재라는 그 아주 나쁜 표현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판하고 또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지금 나름 그 어떤 그 참 비판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가 있어야 되지만 무조건 나쁘다. 라고 얘기하는 그 시대 상황을 모르고 하는 젊은이들에게는 안 되죠. 예, 좀 일깨워줄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이 방송 보면서 좌파들이 뭐 니네들 독재 시대도 돌아가자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쓸데없이 하는데 절대 아니고 당시 시대 상황 또 세계적 흐름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박정희 대통령의 이 경제 개발 이걸 우리가 인정해 주자는 거니까 또 많은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높잖아요. 예. 저는 한선주 장군님이 참 여러 부분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시는데 그렇죠. 특히나 최근에 그 계엄령과 관련된 이 운동은 이제 불이 붙었어요. 안타까운 거는 그 불이 붙은 게 더 활활 타오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필요성을 느껴야 되는데 자꾸 주변에서 그냥 과격하다, 안 된다. 심지어는 계엄령 주장은 김정은에게 도움 주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계엄령을 못하게 하는 세력이 누굴까 하는 의구심을 국민들은 이제 갖기 시작합니다. 네. 계엄령 하면은 종북 간첩단 12만 명을 잡아낸다라고 하니 종북 간첩단들이 다 나서서 계엄령을 막고 있죠. 그래서 이 계엄령에 제일 두려워하는 세력은 저는 종북 간첩단이라고 보고 김정은과 김영철의 이 대남 통일 전선 전력에 가장 장애가 되는 요소가 현 시점에서는 계엄령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 주옥수 근데 대표님. 제가 한 말씀 해도 돼요? 아니 이제 순서대로 가서 제일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네. 자, 저는 우리 그 한성주 장군님 처음에 계엄령 선포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저보고 나와서 연설을 좀 하라 그래서 굉장히 망설였어요. 근데 이게 촛불 시위 이후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촛불 시위 난동을 치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여성이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이 위험 사회를 가장 올바르게 표현하는 게 저는 계엄령 선포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장군님 그 연설을 초대할 때마다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하면서 거기에는 지금 이제 여성들이 많이 나오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 여성들한테 제가 많은 호소를 했죠. 지금 이 대한민국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 표현이 계엄령 선포라고 저는 생각을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한성주 장군님을 굉장히 존경하고요.
지금의 이 우리의 이 정말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가장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언어 표현이 계엄령 선포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한테 그만큼 대한민국 이 절실함, 이 위기감 이것을 적절하게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나가서 많은 연설을 했습니다. 지금 장군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네. 박정희 대통령이요. 네. 탱크를 몰고 나서지 않았더라면은 포항제철 지금 없습니다. 그다음에 고속도로요. 거기서 그 야당 놈들이 거기서 점거농성하지 않았습니까? 들어 누웠죠. 고속도로도 없는 거예요. 네. 맞아요. 지금 그렇게 해서 그 고속도로가요. 전국에 37개로 새끼쳤어요. 그렇죠. 그다음에요. 우리나라 모든 산이 다 빨갰습니다. 산림 녹화. 박정희라는 인물이 없으면은 아직도 산은 빨개요. 지금 새파랗지 않습니까? 이게 그분의 정말 결심 때문입니다. 네? 군대가 앞장서서 이 나라를 완전히 개혁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지금 완전히 초호합한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맞아요. 근데 장군 그 윤영 교수님 네. 지금 산림 녹화 박정희 대통령 산림 녹화 말씀하니까 제가 그때 초등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예, 예. 근데 그때는 시골에는요 정말 민둥산이었거든요. 그럼요. 근데 거기에 가서 이렇게 이제 학교 끝나고 초등학교니까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밀가루를 주는 면사무소에서 네. 그 동네 반장들한 그때 통장도 아니고 반장인가 하여튼 밀가루 표를 줘요. 그래서 밀가루 표를 받기 위해서 그때 다 굶주리니까 네. 배가 고프 먹을 게 없으니까 밀가루 표를 주면 일주일 가면 일주일에 밀가루 표 2포를 줬어요. 그거 받으려고 사방사업이었어요. 그때 산림녹화가 사방사업을 저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다녔어요. 네. 그때의 심은 아카시아 나무가 지금 고목이 돼서 지금 대한민국 산천을 다 푸르게 만들어 놨잖아요. 저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그럼요. 사람입니다. 제가 고향이 포항이잖아요. 네. 포항 제철을 그때 시작했거든요. 그게 완전히 벌판 모래 사막이었어요. 그럼요. 거기를 지금 저렇게 전 세계에 철강업의 1위를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한 번씩 내려오면요, 그건 초비상에 걸렸었어요.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도요. 네. 박정희 이미지를 이 대한민국 땅에서 없애버리기 위한 하나의 아하. 맞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발상이에요. 지금의 촛불시 세력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하는 건 대한민국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박정희라는 그 이미지는요, 전 세계에 정말 가슴마다 엄청난 그러한 감동을 준 분이에요. 그렇죠. 네, 다 박정희 따라서 하라. 박정희 따라서 하라. 이렇게 해서 새마을운동. 엄청나게 정말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그렇죠. 영웅입니다. 영웅.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두 영웅을 찾으려면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거든요. 네. 이승만 대통령이 45년도에 해방되고 48년도에 독립되면서 좌우가 격돌했지 않습니까? 찬탁이다, 반탁이다 해갖고 네. 격돌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한 25만 명의 좌익 사범들을 다 척결을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군부에서는 5만 명을 척결을 했어요. 예. 박경원 장군이라고 현재 98세 노장이 계신데 네. 이분이 그 당시에 이제 이 좌익 척결했던 것을 증언한 걸 저희들이 유튜브로 날렸는데 한 5만 명을 속아냈답니다. 네. 그 결과 6.25 당시에 전쟁을 할 때 군대가 일사불란하게 낙동강 교두보에서 이걸 이제 막을 수 있었다. 이 증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건국의 아버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헐벗고 못 살 때 이 나라를 이제 바로 세운 분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
이 두 분을 이제 이 간첩 종북단이 만들어 놓은 검정 교과서에서는 이 사람들은 폄훼를 시키고 김대중 노무현은 높이고 이게 종북의 사관으로 가르치는 여기에 이제 20대와 40대가 전교조에 의해서 노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안타깝고 저는요, 박정희, 김대중 이 두 분의 인물을 놓고서 비교한다면은 김대중은 아주 처먹는데 환장한다. 요 방송 이렇게 해야 방송에 예. 시청률이 올라갈 것 같아. 그동안 너무 점잖게. 처먹는 거라면은 물불 안 가리고 해치먹은 게 맞습니다. 김대중이에요. 예. 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M16을 한국에서 팔아주니까 그 미국에서 100만 불을 줬지 않습니까? 네. 받았어요. 100만 불어치 M16을 더 보내주십시오. 이런 분이 박정희였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도둑놈과 의인, 맞습니다. 도둑놈과 맞습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영웅.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그놈이 그걸 역사에서 뒤바꿔 버렸죠. 예, 그렇죠. 역사에서. 김대중이가 지금 어디 묻혀 있습니까? 국민묘지. 이거 기가 막히죠. 파헤쳐야 돼요.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님. 네. 자, 방송 소개 좀 해주세요. 네.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저희 MFN 엄마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전국의 유튜브 수가 55만 년이 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여성 엄마들이 용감하게 표창원 집을 쳐들어갔어요. 네, 그렇죠. 표창원 집을 쳐들어가서 바로 표창원 윗집에 사는 그 어르신이 통탄을 하면서 이 나라 국회의원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느냐. 어떻게 아무리 정말 여당과 야당이 갈려 있어서 서로 대결하는 그런 정치를 한다고 하지만 올바른 정책을 가지고 비판하고 하는 거는 좋지만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 나체 누수 사진을 만들어서 국회에 전시를 할 수 있나. 그래서 그 윗집 아저씨가 자기는 도저히 한 동네 못 살겠다. 이러면서 표창원이 이사를 가든지 도망을 가든지 하라. 이러면서 방송을 했어요. 근데 그 집의 딸이, 표창원 딸이 집을 나갔어요. 아버지 때문에. 그러면서 음식을 가지고 집을 나갔는데 그 윗집 아저씨가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자기 자식한테도 버림을 받는 아버지가 무슨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국회의사당 안에서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받고 있느냐. 통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방송을 내보냈더니 유튜브 수가 무려 55만의 시청률을 올려서 참 예.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여성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참 존경하는 거는 이번에 특검을 통해서 까도 파도 대통령이 정말 정치를 하면서 남의 돈을 10원도 안 먹었다는 거. 그걸 보고 지금 태극기 집회가 이렇게 다 그럼요.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제가 여성 방송을 하다 보니까 여성 방송을 하다 보니까 또 여성 대통령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잠자는 우리 여성들을 태극기를 들고 나오게 하는데 정말 나름대로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의 지방에 탄핵 반대 집회를 나가면 여성들이 와서 막 저를 끌어안으면서 정말 우리가 집에서 정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내가 뭘 해야 될까, 뭘 아름답게 꾸밀까 이 생각만 하고 살아왔는데 우리 엄마 방송을 보고 제가 태극기를 들고 나오는 용기가 생겨서 이렇게 나오게 됐다. 이런 말을 들을 때 굉장히 제가 많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우리 신의 한수 이 애국 방송을 보고 계시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이제 우리 여성들이 일어나서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그 탄핵이 예.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네.
여성이기 때문에 짓밟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여성 비하, 여성 짓밟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일어서야 돼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 죄도 없는데, 네? 네, 너무도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신 분인데, 네, 이거를 말해 국회에서 인기 투표를 해가지고 그냥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뭐 특검 엉터리라는 말이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서 엄청나게 터져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네, 네. 특검이 이러면 안 되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여성 대통령을 짓밟고 그냥 저 촛불 집회에 가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목을 잘라가지고 네? 장대에다가 들고 다녀요. 그리고 저 박근혜 대통령의 목을 말해요. 어? 여기 저 뭐 축구볼 이런 거에다 그려가지고 막 차고 다니고 이건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 주 대표님 저는 예. 그 표창원 사태를 보면서 네, 네. 더 지탄받아야 되고 탄핵받아야 될 사람을 정세균 정세균 국회의장. 국회의장이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아, 네. 이 사람이 국회 차원에서 표창원이를 제명을 시켰어야 됩니다. 예, 예, 그죠? 예. 그런데 여기에 침묵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그 대표인 문재인 씨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조치를 안 하고 추미애 씨가 한 조치가 뭡니까? 6개월 동안 당권 정지라고 정지. 하는 말도 안 있으나마나 되죠. 한 것을 해서 맞습니다. 이제 이 보여주기식 미봉책을 했죠. 참.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예. 그다음에 추미애는 같은 여성입니다. 맞습니다. 여성으로서 여성의 인권을 보호해야 될 사람이 네. 이게 이 표창원이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추미애와 문재인이는 이것은 국회 차원에서 징계를 하자. 그래서 정세균이는 이걸 가지고 이제 국회의원에서 내보내는 역사를 했어야 되는데 네네. 이것을 안 한 정세균이와 추미애와 문재인이를 규탄하고 저는 탄핵하자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아, 잠깐 제가 거기서 좀 말씀드릴게요. 첫날에 표창원 사건이 터졌을 때 저희 여성들이 국회를 들어갔어요. 국회 들어가서 정세균, 표창원 나와라. 그래서 아예 국회 의사당에 들어 누워 버렸어요. 엄마들이. 한 100여 명이. 그러니까 똥개우리에 누우셨네요. 그래서 들어 누우면서 거의 시위를 한 7시 반까지 했습니다. 그 하고 난 뒤에도 우리 여성 엄마들이 이대로는 안 된다. 네. 이래서 표창원 집으로 저희들이 쳐들어간 겁니다. 예. 대단한 게요. 네. 엄마 부대, 또 윤영 교수님, 네. 우리 한성주 장군님, 예. 다 몸을 던져서 지금 싸우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 다 몸을 던져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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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저는 한성주 장군님 같은 경우는 이 소송이 많을까봐 요즘 저도 소송 들어왔어요. 오늘 아, 아침에 소송 걸렸어요, 지금 저희들. 그러니까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무슨 우편물이 하나 왔어요. 네. 부산에 해운대. 얼마 전에 제가 그 하태경이 규탄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네. 집시법을 위반했다고 하태경이 고발한 것 같아요. 나요. 야 이게 딱 날라왔는데 뭐 그거야 이렇게 뭐 어때 뭐 경찰서 가고 좀 하지만 네. 얼마 전에 장관님은 어마무시한 그 소송에 들어오셔갖고 네, 저하고 같이 윤영 교수님 저, 네. 또 우리 한성주 네, 장군님, 주회장님도. 또 그 송만기. 송만기, 그 다음에 또 그 연세 어르신, 장경순 장경순 우리 원로 어르신까지 예. 이렇게 저희들이 소송이 들어. 저도 그날 원래는 같이 있었기 때문에 돼야 되는데 제가 다른 집회에 나가는 거라 야 이거 영광스러운 자리를 제가 놓쳤습니다. 예. 네. 그래서 장군님 그거 말고도 또 다른 것들도 있죠. 지금 진행 중인 것은 이제 땅굴에 관련돼서 제가 2014년도에 엄청난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입에 담기도 어려운데 제가 하여튼 목숨 걸고 한 것이 김장수, 김관진, 한민구 이런 놈들의 목을 베어서 광화문 내거리에 걸어야 된다. 네. 휴전선 4km 이남으로 땅굴을 못 판다고 하는 것이 인공위성을 날리고 미사일을 날리는데
그 4km 밖에는 못 판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아메바 머리를 가졌다. 아메가 대가리다. 그렇게 하면서 엄청난 공격을 퍼부었죠. 왜냐하면 저는 군인으로서 이 땅굴의 위기를 우리가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나라가 없어지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목을 베어서 광화문에 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엄청난 말이잖아요. 네. 네. 이것을 이제 교회에서 간증 형식으로 그걸 했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2014년 10월 29일 날 네. 이게 제가 10월 12일 날 이제 유튜브로 방영을 했고 지금 한 100만 명 이상이 봤죠. 그 네. 사람들 목을 베어서 달아야 된다고 하니 이게 조선 시대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정미경 의원이 2014년 12월 제가 14년으로 기억하는데 10월 29일인가 네. 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한민구 국방장관님, 한성주 장군이 당신 목을 베어야 된다고 하는데 땅굴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땅굴 없습니다. 4km 이남으로 못 팝니다. 이걸 대답을 하고서는 이제 12월 1일부터 4일까지 그 남양주시 지금동에 있는 국제교회 앞에서 땅굴 파는 신용을 하고 그다음에 없다라고 덮은 겁니다. 저는 이것을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이 네. 저한테 지휘권을 주고 그곳에서 땅굴을 파서 찾으라고 하면은 제가 제 비용으로 찾겠습니다. 근데 이걸 못하게 하면서 자기들이 이 구멍을 팠잖아요. 네. 네. 파고서는 거기에 우리 시민단체가 들어가서 우리 여기에다가 40m를 팠어요. 네. 350mm니까 35cm. 이걸 4개를 팠는 데다가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 녹음을 하겠다. 국방부도 같이 녹음을 하자. 안 해요, 국방부는. 왜 안 하죠? 왜? 들으면 안 왜 돼요. 안 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밤새 한 것을 막 뚱땅뚱땅 꾸당꾸당 하고 거기서 역대책 하는 소리가 거기 있는 것을 철수하는 소리가 꽈당꽈당 밤새 난 겁니다. 이걸 가지고 법정에다가 제출을 했는데 이제 법원이 이제 판단할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국방부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녹음도 안 하고 4일 동안 작전하고 5일째 되는 날 땅굴 없다. 한성주 장군 뻥이다. 이걸 발표를 하는 겁니다. 제가 자,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들 목을 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자신이 있으니까 네. 저한테 대통령께서 지휘권을 주시고 국방부 빠져라. 한성주 장군이 가서 파서 보여라. 그리고 한성주 장군 얘기대로 거기 없으면 니는 거기 빠져 죽어라. 그리고 있다면은 이제 땅굴에 대비하자. 이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저는 저는 솔직하게 한 장군님이 땅굴을 주장하시고 간첩이 많다는 걸 주장하시고 근데 실제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모르는데요. 지금 그 수류탄 있지 않습니까? 네. 수류탄 뭐 3만여 개 불량 수류탄 그렇게 납품을 받아가지고 그 장군이 뒤에서 뭐 조정도 하고 돈도 처먹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배낭 뭐 엄청난 숫자더라고요. 네. 배낭을 뭐 불량품을 이렇게 해서 도대체 말이 이 안 군대 돼. 내 말이 안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정말. 국방을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한 장군님이 맞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네. 설득력 있는 얘기는 지금 북한이 땅굴을 분명히 파스를 거시고 그건 팠겠죠. 뭐 그렇죠. 100%입니다. 네, 네. 그 길이가 얼마가 되느냐. 그 다음에 땅굴의 목적은 분명한데 좀 전에 군복 얘기하셨는데 북한에 군복이 넘어갔잖아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나 저 군복 그 색깔이 너무 군복을 싫어. 입고 남침을 그럼 할 어떻게- 텐데 예. 자 지상군으로 오는 거는 군복을 입고 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땅굴로 들어와서 내란 사태를 일으킬 텐데 그 군복이라든가 북한의 땅굴 이거 우리가 대비해야 되고 또 철저하게 규명해야 되는데 저도 과거에 땅굴 관련해서 취재를 했지만 군이 협조를 안 해요. 군이.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와 대한민국에 말이죠. 간첩이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 잘못된 거죠. 군이 협조를 안 해요. 그러면 군이 민간하고 함께 조사해서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민간을 무시해버리고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국민들은 불안할 수뿐이 없는 거죠. 아니, 광화문 가보세요. 완전히 이게 평양거리예요. 네? 태극기 못 달게 하죠.
그러니까 박원순이가 예. 태극기를 못 달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석기 그 석방하라. 빨갱이인데 그 석방하라고 그러죠. 양심수라고 떠들고 다니고 말이에요. 그리고 대통령 목 잘라가지고 끌고 다니지. 아, 그게 저는 야, 이게 평양거리인지 서울인지 말이에요. 분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또 답답한 게 그렇게 얘기하는 놈들은 진보니, 뭐 평화주의자니, 통일주의자니 이렇게 얘기하고 한성주 장군님이나 윤영 교수님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분들은 구군이, 과격하니,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우파 진영 내에서도 사실 진심은 모르고 계속 비판만 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아니, 안타깝죠. 제가 거급합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들어 눕기만 하죠. 아주 나를 거구 엄마고 네. 아주 뭐 저를 그냥 아주 거구에 아주 괴수 같이 네. 일베나 또 좌파들이 저를 공격을 하는데요. 네. 전 거구 아니에요. 나라를 구하는 투사야. 오직 네. 대한민국을 바로 지키겠다고 목숨 거는 사람이 왜 거구입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극우 극좌는 예. 폭력을 동반하는 자들을 극우 극좌라고 아, 우리가 합니다. 무슨 폭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 민노총의 한상균처럼 이거 가지고 이제 죽창으로 찌르고 경찰들 버스 위에 올라간 거 끄집어 내리고 버스 57대나 부시는데. 57대 깨부수고 맞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극좌라고 하고 극우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폭력을 동원해서 하려고 하는 우파는 없는 겁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 네. 저 박원순이가 웃기는 게요. 아니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광화문 거리에 태극기를 못 휘날리게 하는 저 사람이 어떻게 서울시장 자격이 있으며 거기다가 지금 좌파 이 태극기 물결이 일어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라는데 아니 대통령 단두대를 만들어 놓은 이거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신의 한수하고 전에 11월 달에 제가 인터뷰 한번 했죠. 이 태극기 물결이 시초가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11월 5일 날 광화문 광장에 우리 윤영 교수님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날. 네. 제가 왜 그걸 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단두대를 만들어 놓고 백남기를 아주 추앙하는 진짜 광화문 광장에 발광을 하는 겁니다. 이 좌익들이. 그러니까 저는 종로경찰서에 가서 집회 신고를 갔는데요. 저는 대한민국의 우파 단체들이 전 신고를 어디라도 해놓은지 알았습니다. 신고해놨으면 저는 거기 가서 엄마 부대나 여성들이 합세만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종로경찰서에 가니까 집회 신고를 해놓은 데가 우파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여기 해달라 그랬더니 좌파들이 광화문 일대를 다 장악한 겁니다. 집회 신고를 다 내놨습니다. 야. 그래서 제가 열불이 뻗쳐서 아니 왜 이러지? 그럼 어디 비었나 그랬더니 교보문고 옆에 거기가 비어 있다는 거예요. 손바닥 만한 데 있죠. 여기 해달라. 네. 아 대표님 여기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아니 지금 그날 60만 50만이 모이는데 대표님이 낑 모여봐야 500명밖에 더 모이느냐 이거예요. 그래 좋다. 나는 500명이 모여도 여기서 죽겠다. 집회 신고 내달라. 그래서 낸 겁니다. 냈는데 내일이 11월 5일이면 11월 4일 담당 정보관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주 대표님 여기 절대 저기 집회 못합니다. 왜 못하는데 그랬더니 60만 하고 대표님 끼케야 500명이고 끼케야 100명인데 되겠느냐 이거예요. 나를 절대 못하게 아주 걷고 말리는 겁니다. 그래 좋다. 그래가지고 그날 구타당하셨잖아요. 구타당했죠. 나는 죽어도 가겠다. 왜냐? 아니 이 대한민국에 이 5천만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아니 우리가 뽑은 우리 국민이 선택해서 뽑은 대통령을 아니 단두대를 만들어서 목을 자르라고 그러는데 대한민국 국민들 다 어디 갔냐? 난 죽어도 가겠다. 그래서 끝까지 고집해서 그날 간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런데요 너무 기가 막힌 거는요 제가 그날 많이 울었어요. 그때 독일의 간호사
파견된 네. 간호사님들이 12명이 나오셨어요. 12명이 나오셔서 제가 피켓을 뭘 만들려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박근혜 대통령 하야 반대. 그걸 외치면서 태극기 들고 피켓을 들고 쭉 써 있었어요. 그런데 17살, 16살 먹은 고등학생들이 와서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하면서 박근혜는 하야 돼야 되고 박근혜는 단두대에서 목을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한테요. 그 간호사님들이 통곡하는 거예요. 이 피켓을 들고. 저희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네.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 왔는데 고등학생들이 엄마들 보고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하면서 그렇게 제가 차마 이 생방송이기 때문에 그 표현까지는 못하겠어요. 많은 부모님들이 전화가 와요. 부치연으로. 또 만나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아들하고 절교하게 됐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 딸하고 절교하게 됐다. 그리고 뭐 무지하게 싸우는데도 말을 안 듣는다. 딸은 아들은 촛불로 가겠다 그러고 엄마는 그냥 엉엉 울면서 그래가지고 저 손자를 데리고 손자에다가 태극기를 들켜 주어가지고 밖으로 나오려고 그러니까 그러더래요. 엄마 나 이혼하는 걸 보고 싶어 이러더랍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이유가 2015년 10월 27일 날 2015년이니까 2년 전이네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회에 들어가서 이제 국정교과서 만든다. 종북사관으로 쓰여진 검정교과서를 대신해서 이제 자유민주주의 사상으로 쓰여진 국정교과서를 만든다. 그래서 1년 세월이 지나고 나서 만들어낸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네. 5,565대 1로 단 한 학교만이 그게 경북에 있는 문명고등학교만이 국정교과서를 채택했고 예. 나머지는 다 검정교과서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교과서를 다 거부했다. 다 거부한 겁니다. 이번에 새로 만든 국정화 교과서를. 이 거부하게 한 배경에는 민노총과 전교조가 있는 거죠. 저는 민노총에 3,200명의 간첩단이 임원진으로 앉아 있고 전교조는 25,000명의 간첩단이 장악했고 네. 교육계는 이준식 교육부 장관을 포함해서 이제 3만 명 이상의 이 간첩들이 교육계를 완전히 장악했다. 이것을 제가 입으로 얘기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5,565대 1이라고 하는 것이 웅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죠? 이 종북 사관으로 쓰여진 것을 20대, 40대를 가르쳤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10대를 가르쳐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대한민국의 서브 시스템을 다 장악한 종북 간첩단이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웅변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는 길은 계엄령밖에 없지 맞습니다. 않느냐. 맞습니다. 이게 결론으로 근데 등장하는 장군님, 겁니다. 저는요 이분이 이 국정화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는 교육부 장관 당장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와야 돼요. 그럼요. 교육부 장관이 거기 왜 있습니까? 그다음에 교육감들을 이준식이와 조희연을 포함해갖고 네. 교육감들을 다 내려오게 해야 됩니다. 아니 그리고 저는 구속해야 이번에 돼요. 국회에서도 이 국정화 교과서 때문에 계속적으로 토론회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걸 맡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저는 좀 책임이 있지 않나 자, 생각합니다. 국회는 이미 좌익으로 234명의 이 종북 간첩단에 설득된 234명의 국회의원들이 죄도 정하여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최순실 죄가 지금 정하여졌습니까? 아니요. 안 정해졌죠. 예. 드러난 게 없어요. 이런데 대통령부터 탄핵을 의결하고 난 이 반역질을 국회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똥개라고. 결국은 12월 9일 날 이 똥개들 234명이 이게 찬성표를 던져갖고 맞습니다. 국회 반란을, 똥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맞습니다. 그걸 바로 잡으려면은 네. 계엄령 말고 뭐가 있겠어요? 검찰이 움직입니까? 국정원이 움직입니까? 맞습니다. 또는 기무사가 움직입니까? 헌병이 움직입니까? 경찰이 움직입니까? 계엄령을 선포해야 되는데 이제 이 시대적 소명, 신의 한수를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느냐? 황교안 국무총리의 손에다가 이 보검을 들려주셨는데 그 보검은 5.18 영상 고발이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는 양과 염소를 구별해 갖고 계엄령 선포하고 치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줄로 저는 믿는 겁니다. 예.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계속 말씀하셔야 돼요. 시간 많습니다.
신의 한 수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이고 전 세계 700만 우리 교포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아이. 네. 그런데 우리 자담의 사회만 보시느라고 신의 한 수에 대해서 소개를 좀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미 신의 한 수는 뭐 그 다 자랑 말씀 좀 해주시죠. 그 네. 사실 이 모임을 이렇게 우리가 정기적으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예, 네. 그렇게 해야 돼요. 다음에는 한성주 장군님 이제 TV 스튜디오. 근데 스튜디오에 가야 되는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개선국 TV. 예. 계엄령 선포 촉구 범국민연합의 TV입니다. 아, 개선국. 개선국. 괜찮네요. 괜찮네요. 한국도 선포라. 있고 요즘 개선국도 있고 근데 제가 그 이사 예. 간 데 가봤어요. 네. 아, 좋아요. 좋아요. 위치가 좋고 네. 역삼역에서 딱 내려가지고 5번 출구. 바로 그 앞, 5번 출구 앞에 바로 있어요. 아, 그거 가깝네요 그러면. 예. 가깝죠. 부천하고도 가깝죠. 가깝죠. 네. 그래서 저는 신의 한 수 자랑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좀 힘들게 운동하시는 또 이 나라 사랑하시는 우리 선배님들 이렇게 소개도 하고 네. 저는 소개할 게 없는 게 같이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너무 거기 때문에. 겸손하시죠. 예, 아니 같이 가는 거고 네. 신의 한 수 구독자나 부추연의 구독자나 또 한성주 장군님의 새로 생긴 개선국 TV의 구독자나 엄마 방송 구독자나 다 같은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네, 네. 맞아요. 이분들이 보니까 신의 한 수 봤다가 아유 오늘 할 일이 뭐 있지? 아 자보자. 아이고 지금 또 엄마 방송 안에 또 보다. 네, 야 오늘 저녁에는 갑자기 문자로 또 부처에서 날라왔네. 또 부처 보다. 아니 오늘 또 이거 한성훈 장군님이 또 브리핑 시작하네. 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루를 이렇게 같이 호흡하고 네. 또 이렇게 그 정치를 알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정규재님은 오늘 안 오셨는데 네. 정규재 TV도 뭐 대단한 호응. 아, 요즘 뭐 정기조 TV가 네. 정기 방송처럼 특종도 많이 하고 대통령이 또 방송에 출연했지 않습니까? 그럼 맞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세 분, 저 포함 네 사람이 이렇게 대통령 모시고 예, 한번 했습니다. 관훈 토론 같은 걸. 네, 네. 너무 좋겠는데요. 왜냐면 우리는 거짓말 하나도 안 시키죠.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 그대로 우리가 이야기하죠. 근데 정규제 TV에만 나오시는 이유는 저는 제 혼자 생각인데요. 지금 뭐 채널 메이저 방송 그리고 채널들을 전혀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또 무슨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면 또 무슨 거짓말 날조를 해서 네. 방송을 내보낼 것 같으니까 네. 전 그래서 대통령이 정규제 방송을 선택하지 않으셨나 잘하셨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주 맞죠? 잘하신 겁니다. 예. 네. 다음에는 아주 아마 신의 한수를 부르시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 개선국 TV에 나오셔서 개혁 탄핵 기각 이후에 계엄령 선포를 같이 그거는 이제 계엄령 선포하면 나오실 건데 그 이전에 신의 한수에 나오셔서 예. 이제 대통령님의 심정을 말씀해 주시고 네, 네. 예. 지금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감히 집에서 텔레비만 자빠져 보고 있는 일반 국민들에게 이제 빨리 유튜브 좀 보십시오 하는데 네. 신의 한수, 정규제 TV, 부추연, 엄마방송, 한성주 장군 시사브리핑, 이제 개성국 TV 좀 많이 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조만간 이제 스튜디오도 또 만드시고 예, 개선국 이제, TV 예, 개선국 개선국 TV 제가 가서 좀 도움을 드리고 네. 예. 사실 이게 애국 방송들이 더 늘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네. 함께 힘을 모아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네. 해야 되고 네, 네. 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지원들이 네. 우리 국민들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요즘 뭐 다들 어렵잖아요. 한 군데 막 다 쏠린다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데 그래도 또 국민들이 이런 그 애국 활동하시는 분들 다 관심 가져주시고 해야 됩니다. 특히나 제가 요즘 한성주 장군님이 금요일마다 예. 또 전쟁기념 앞에서 하시죠. 집회를 여세요. 네. 계엄령 선포. 근데 와,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거. 그렇죠. 네. 네. 참 감사한 게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또 재정으로 후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 기회에 저희들은 3월 1일 날 수요일입니다. 오후 1시에 예배를 드리고 2시에 이제 탄핵을 기각하라, 계엄령을 선포하라. 계엄령 선포가 탄핵 기각하고 이게 가장 강한 메시지지 않습니까? 네. 이걸 원하는 분들은 이제 개선국에 모여서 이제 외쳐주시길 바라고 4시 반에는 이제 우리 탄기국에서 하는 대한문으로 행진해서 가서 합세를 합니다. 그러므로 탄핵 기각하는데 가장 훌륭한 방법은 계엄령이다 하는 분들은 3월 1일 날 수요일입니다. 저희들이 토요일 집회는 피하고 있는데 수요일 날 대학로에 있는 대학로입니까? 아니면 헌재 앞입니까? 대학로에 있는 마로니에 공원 이쪽으로. 그리고 이번 이제 그럼 그날 오십니다. 우리 초대하시면 욕지회에서 제가 알겠습니다. 또 하나 광고를 드리자면은 네. 2월 25일 날 2시 정각에 동대문 디자인 센터에서 또 큰 태극기 집회가 열립니다. 그건 누가 네. 하시는 거죠? 주체가. 되죠. 그래서 그거는 최영숙 씨, 최영숙 씨가 주최. 또 25일 날 또 겹쳐지는데 25일 그렇습니까? 날은 또 대전에서 네. 24일이 대전이지. 25일 날은 그러면 두 개가 대한문하고 네. 그쪽하고 겹쳐지네요. 네. 저 대전에 그날 대전 가시는 엄마 부대가 대전에 이제 또 창립이 돼요. 대전에 이제 여성 대표가 생겼습니다. 아주 열심히 애국하는 이서영 씨. 예. 그분이 엄마 부대 초창기 때부터 저희 엄마 부대 회원이 됐는데 아주 애국심이 투철해서 제가 대표로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건 사실 이 태극기 집회의 이 붐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한성주 장군님, 윤용 교수님,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님 등이 참 전국을 다니면서 예.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고 또 그런 열정이 국민들에게 많이 와닿았고 또 이 열정을 보여주고자 시내에서도 그렇지만 다 유튜브 방송에 다 올려서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이 더 앞으로 더 일어나야 되고 그를 통해서 탄핵 분명히 기각되고 대한민국 올해 뼛속까지 보수 애국자 이런 분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참 걱정은 전 이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데 고소나 당하고 고소당하고 욕먹고 예. 과격하다고 다 비판받고 저는 그게 벌금을 많이 안타까워요. 물어가지고 돈은 제가 없고. 벌금을 몇 번 물었어요. 그러시구나. 또 빚지고 빚지고 집 팔아버리고. 집 팔아버리고 네. 참. 근데 교수님,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사책을 보면 우리나라 조선시대부터 역사를 보면 제가 너무너무 힘들고 지칠 때 딱 생각하는 게 우리 유관순 열사는 예, 그 예. 어린 나이에도 먹을 것도 없이 자기 고무신을 받아가지고 태극기를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는데 그때 비교하면 우리가 이 힘든 거 전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때도 뭘 팔았군요. 예. 저 시내 와서 뭐 판다고 엄청 욕먹고 있어. 그때도 팔았군요. 유관순 여사도 팔았고. 시청자 여러분 이해해 주시죠. 우리도 뭐 팔았나. 그래서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선열들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 얼마나 잘 먹고 활동합니까? 네.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 생각하고 저는 엄마들을 설득을 시킵니다. 그러면 엄마들이 맞다고 따르겠다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엄마 부대를 5년 가까이 그 말 많은 여성들을 잘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 장군님 25일 날 마로니에 공원에서 아니 3월 1일 날. 3월 1일 날. 3월 1일이요? 2월 25일 그러니까 날은 25일 우리가 집회를 안 합니다. 25일하고는 그럼 안 하고 3월 1일 날은 마로니 공원에서 마로니에 공원에서. 예. 또 계엄령 선포. 마론이고 저는 그 3월 1일은 밴쿠버에서 방쿠버를 가시니까. 밴쿠버에. 전 세계와 전국 방방곡곡을 네, 이렇게 하고 근데, 3월 1일 날 끝내고 네. 또 뉴욕으로 가서 네. 또 필라델피아로 가서 근데 지금 저한테도 그날 그 김평무 변호사 변호사. 거기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네. 주옥순 대표님 미국을 전역을 좀 다니면 어떻겠냐. 다니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일단 대통령 탄핵을 기각을 시켜놓고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가겠다. 지금은 뭐 지금 우리나라가 또 이 대통령 탄핵이 너무 시급하기 때문에 뭐 부족한 사람이지만 국내를 비울 수가 없지 않나. 그래서 그거 하고 난 뒤에 미국을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저도 미국에 맞습니다. 가고 싶은데 아무도 안 불러줘서 같이 가죠 뭐 신의 한수 우리 제가 네 분이 같이 미국 가서 가면 뭐 정말 그 멋있겠는데요. 말씀을 뭐.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계엄령 선포되고 나면 그때 이제 같이 다니시죠. 그래도 되고요. 되면 군의 이게 모든 책임이 이양이 되면서 하고 제가 신의 한수에 대해서 이제 또 생각나는 것이 1592년도에 임진왜란이 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순신 장군이 막아내고 선조는 이제 의주로도 피난을 가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1597년 정류재란이 나지 않습니까? 네. 1597년에 조선을 구한 신의 한수는 이제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이것이 이제 신의 한수였던 것 같아요. 동의하시죠? 네. 저는 지금 이 신의 한수를 이제 홍보하는 겁니다. 네. 신의 한수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신의 한수를 찾는 맞습니다. 그 시대에 그런 인물을 찾고 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네. 이제 1597년도 정류재란에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꾀를 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1592년도에 임진난 때 조선을 먹지 못한 것은 저 이순신이라고 하는 저놈 때문이다. 저놈을 제거하자. 네. 어떻게 제거하느냐? 그러면 제가 날짜는 정확하지 않아요. 1597년 1월 4일인가 7일 날 700척의 전함이 부산에 이제 상륙한다. 이거를 미리 흘려줘라. 이건 진짜 정보예요. 흘려줘라. 그러면 선조에게 들어가면 선조가 이순신으로 하여금 요격하라고 명령할 것이다. 그러면 이순신의 함대가 150척 되는데 그걸 갖다가 깨부수자. 이걸 밤새 이순신이 고민하다가 나 안 간다. 내 부하들을 개죽음 시키는데 망망대해에서 격군들을 시켜갖고 700척 함대에 붙으면은 깨지는 것은 이건 뭐 10중 8구니까 그렇죠. 나 안 간다. 이래갖고는 백의 종군을 당합니다. 이등병으로 강등을 당합니다. 이 양반이 정직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죠. 원균 같았으면 예서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다가 죽을 텐데 네, 그렇죠. 안 하고 부하들을 살리고 이등병으로 강등돼 갖고 예, 이제 1597년에 정류재란을 맞이하는 겁니다. 네. 맞이해 갖고 이기는데 하여튼 지금은 신에게는 계엄령이 있나이다. 이 얘기를 황교안 국무총리 고난대행께서 해주셔야 할 때다. 이제 맞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신의 한수가 우리 이렇게 규합해서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칭송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 현 상황은 계엄령이 답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국민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게 계엄령이 왜 내려집니까? 나라가 위기고 적에게 나라가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 공권력이 마비됐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는 그게 답이다. 그다음에 법 만드는 국회가 그렇죠. 100% 고장났어요. 고장났죠. 고장났죠. 네. 완전히 반역질을 하고 있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계엄령의 의미를 알면 국가 전반이 왜 망가졌는지를 또 알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계엄령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이 알아야 되고, 물론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은 그거의 선택은 황교안 국무총리나 권한대행이나 아니면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되고 난 뒤에 박근혜 대통령이 하겠지만 계엄령을 내릴 만큼의 강력한 지도자가 없으면 지금 대한민국 바로잡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네. 이제 권영애 장관님을 공격하고 정광택 회장님을 공격하는 이유가 네. 200만 300만 명이 모였을 때 태극기를 들고서 탄핵을 기각하라 계엄령을 선포하라 외쳐주면 이것이 이제 전략적 환경이 돼서 대통령께서 고난대행께서 계엄령을 선포할 때 장군들 모아놓고 국무위원들 모아놓고 자 국민들의 깃발을 봐라 계엄령 선포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자 이렇게 했을 때 힘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외치어야 될 시기에 외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직무의 유기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광화문 제가, 거리가 공격을 하는 것이죠. 광화문 거리가 평양 거리가 됐으니 어떻게 계엄령이 필요치 않겠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물론 네. 시민단체마다 각자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꼭 뭐 그거 안 한다고 그래서 뭐 장군님은 이제 답답한 마음에 그러실 수 있고 또 우리가 또 크게 된 만큼 이해해주고 폭넓게 또 요구하고 할 수 있게끔 얘기하는 그런 그 서로 간의 네. 소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건 대통령이 이제 기각되고 돌아오면 국민들이 말이야 이거 계엄령까지 선포하라고 그러는데 말이야 당신들 뭐 하고 있어? 다 잡아들여. 특검 그다음에 검찰 잡아들여! 잡아들여 드륵 못해 왜? 그걸 해야죠. 그렇죠. 해야죠. 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우리가 탄기국에 나가서 계엄령 선포하라를 시청역 5번 출구에서 나눠줬습니다. 이걸 가지고 권영애 씨나 정광택 씨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게 폭력을 쓰지 않고 이제 계엄령 선포하라 이걸 달고 그다음에 이걸 외치는데 그걸 와서 정함철이라고 하는 서북 청년단 이 사람들을 앞장 세워갖고 이걸 다 회수하고 찢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영애 장관님 계엄령 선포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라고 했을 때 대통령께서 보다 폭넓은 지휘 역량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국민들이 외쳐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25일 날도 시청역 5번 출구에서 우리가 또 이 노력을 할 겁니다. 권영애 장관님 제발 방해하지 마십시오. 아예 안 할 네. 거예요. 방해하는 네. 것은 안 하실 이것은, 겁니다. 안 됩니다. 네. 정광택 회장님 이거 방해하지 마십시오. 서북 청년단 정함철 씨 당신의 애국자라면 방해하는 일에 앞장서지 마십시오.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네. 뭐, 네, 네. 그 5번 출구는 신의 한 수지. 네, 신의 네. 한수. 아유, 탄기국에 계신 그 관계자 여러분들 좀만 이해해 주세요. 네. 예. 그리고 네. 서로 다 돕고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예, 탄핵 그리고 기각하라고 다 모인 거니까. 그럼요. 한 사람이라도 지금 우리는 네. 대한민국 종북 좌파들 쓸어내는 데 있어서 네, 네. 한 사람이라도 다 모여야 됩니다. 저는 맞습니다. 지난주 그 집회에 나갔을 때 휠체어를 끌고 나오시는 분의 모습을 아이고. 보면서 야, 저렇게 몸이 아프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네.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거기 네. 태극 집회에 나오는 한 가지 사례만 말씀드릴게요. 부산에 있는 네. 송모모 씨인데요. 그분이 준풍이던 어머니를 모시고 계세요. 근데 아침에 부산에서 4시에 그 준풍던 엄마를 모시고 운전을 맞아요, 해가지고 맞아요. 알아요. 서울에 와서 태극기 집회를 마치고 네. 또 여기서 저희 엄마 방심이 부대가 이제 가고. 방심리에 와서 거기서 또 자기 마음 하나 보태기 위해서 왔다가 내려가지 않고 방심리 옆에 차에 거기서 엄마하고 밤을 차에서 자고 그리고 또 그 이튿날 집회에 참석하고 눈물겨워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 지경에 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데 우리 엄마 그리고 여성 여러분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깨어나셔서 오십시오. 대한민국을 태극기를 들고 예. 살려야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에 이 태극기 집회가 나온다면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들의 자손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꼭 이 신의 한수 방송을 보신다면 정말 용기를 내서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 광장으로 나와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네. 태극기 들 때 계엄령 선포하라를 목에다 또 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나라를 살립니다. MFN 엄마 방송도 많이 봐주십시오. 네, 네, 바로 네. 그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제 시간이 너무 돼서 아, 네. 네, 그래서 벌써 다 됐어요? 다음 네, 다음 일정이 일정 있으시다니까.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네. 한성주 장군님께서 계엄령 선포 등 이 위기의 대한민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마지막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좀 한 5분 정도 시간을 아, 주시면 5분 감사하겠습니다. 윤영 교수님이 되게 왜냐하면 계엄령의 필연성은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작년 12월 17일 날 문재인 씨가 탄핵을 기각하기만 하면 혁명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유화적인 발언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김정은의 대남 통일전선 전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탄핵을 기각하기만 하면은
이제 밀란이 일어날 네. 징조입니다. 네. 거기다 덧붙여서 이제 문제는 정광용 씨가 탄기국에서 탄핵을 인용하기만 하면 혁명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저항본부를 발족을 시켰습니다. 네. 따라서 탄핵을 기각하든 인용하든 반반이 대립하면서 이 밀란으로 가는데 밀란이 내란으로 번지면은 이것을 노리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맞아요. 김정은과 김영철의 대남 통일 전선 전략이 이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라고 하는 것이 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간첩단이 이 내통해서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네. 갖고 있는 그래서 겁니다. 한 장군님 지금 이제 다음 일정 때문에 네. 거두기- 따라서 따라서 계엄령이 이 탄핵 기각이냐 인용이냐 이거 전에 내려지는 것이 저는 신의 한 수라고 보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것을 네, 마다하지 맞습니다. 마시고 아유. 황교안 국무총리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 사회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니 뭐 할 거 별로 없었습니다. 세 분이 너무 말씀 고맙습니다. 잘해주셔서요.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런 토론회를 자주 좀 그러니까 자주, 네, 자주 돌아가면서 해주세요. 자주. 네. 네, 네,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주 오늘 너무 좋았어요. 아, 예. 교수님. 시청자 여러분, 인자하시고. 의견을 보니까 좀 인자하시고. 너무 빨리 끝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실제로 말이죠. 너무너무 바쁜 분들입니다. 집회에 나가시고 시위하시고 또 게다가 글도 쓰시고 방송 준비하시고 1인 다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하다 보니까 앞으로 나오셨는데 괜찮습니다. 아니, 대표님 신의 한수 어떻게- 자연스럽게 하면 되니까요. 자, 여러분들 이런 마음속에서 우러나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애국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더 애국이 커집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애국자고 바로 앞에 계신 우리 세 분 또한 애국자입니다. 힘을 합쳐서 탄핵을 기각시킵시다. 감사합니다.